네, 이번 영상에서는 부정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정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함수 f가 s에서부터 r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라지 f라고 쓰는 걸 이걸 스몰 f에서 주어진 함수의 부정적분이다. 부정적분은 영어로는 indefinite integral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부정적분을 역도함수. 역도함수라는 건 무거운 걸 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도함수의 역연산을 갖다는 겁니다. 그래서 anti-derivative. 데리버티브를 역으로 취한 게, 역으로 계산한 게 그게 부정적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라지 f라는 함수가 스몰 f의 부정적분이다 또는 역도함수다 라는 뜻은 이걸 미분하면 스몰 f가 얻어지더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스몰 f라는 함수를 앞에 이렇게 s자를 길게 늘려서 적분기호를 쓰고 이걸 dx, 적분 변수를 dx에다가 표현해 줍니다. 네, 이게 large f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여기 small fx가 피적분 함수, 미분을 당하는 함수입니다. 앞에 있는 s자를 길게 늘려 쓴 게 이제 적분의 의미고 dx 이 다음에 오는 x가 적분 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large fx가 이제 small f의 부정적분이고 여기 뒤에 붙는 c 이걸 적분 상수라고 부르죠. 부정적분을 하면 C의 역제 뒤에 어떤 상수가 오더라도 오른쪽을 미분하면 똑같이 F가 얻어지니까 상수가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수가 붙더라도 다 동일하게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부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보면 함수 F와 G가 둘 다 부정적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부정적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상수가 있으면 그러면 afx 플러스 bgx 이런 걸 뭐라 그랬죠? 함수 f와 g를 상수배해서 더했습니다. 이런 걸 1차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두 함수를 이렇게 1차 결합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인테그랄 dx 부정적분을 하면 그러면 f를 따로 부정적분을 하고 g를 따로 부정적분을 해서 그걸 각각 A배, B배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질을 뭐라 그랬죠?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에 우리가 어떤 연산, 어떤 작용소를 가해주면 여기선 부정적분이라는 작용소를 가해주면 각각의 함수들을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동일한 개수로 1차 결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선형성이라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또 다른 정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G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large f는 small f의 부정적분이에요. 그 이야기는 large f를 미분한 게 small fx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함수가 f 안에 gx가 들어있고 거기다가 g'x가 하나 곱혀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된 함수를 부정적분을 계산하면 인테그랄 dx 부정적분을 계산하면 그러면 이 함수의 부정적분 large f 그 안에다가 그냥 gx를 써주면 물론 부정적분이니까 적절한 적분 상수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부정적분이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분으로 보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그냥 적분으로 고쳐 써준 것 뿐이에요. 실제 증명은 이걸 미분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보면 되겠죠. large f 안에 gx를 넣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c라는 적분 상수가 뭐가 붙어 있든지 간에 이걸 미분해 보면 상수 c는 미분하면 0이니까 사라지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large f를 미분하고
그 안에 gx가 들어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을 때는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죠? g'x 한번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스몰 f의 gx 곱하기 g'x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좌변에서 주어진 p적분 함수가 얻어지더라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예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인테그랄 이 안에 자 x의 4승 더하기 3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가 가령 30번이나 거듭제곱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걸 전개해서 적분하자는 뜻이 아니라 가령 운 좋게도 이 다음에 4x 3승 더하기 3이라는 항이 하나 더 곱해져 있으면 이 적분은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gx라고 하면 gx의 30승이라는 함수에다가 여기 마침 g'x입니다. gx의 미분이 옆에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gx의 미분까지 이용해서 적분을 해주면 30승이라는 함수의 부정적분, 그 안에 gx를 그냥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30승의 부정적분은 31분의 전체 31승 이런 꼴이죠. 그렇죠? 요 안에 x 4승 더하기 3x를 그대로 넣어주면 이게 우리가 찾는 부정적분입니다. 물론 임의의 적분 상수가 뒤에 붙어도 동일한 부정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시그마 기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열의 합과 시그마. 먼저 수열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가령 우리가 보통 A 또는 AN이라고 쓰는 게 이게 수열이다. 수열은 사실 함수입니다. 어떤 함수냐면 A라는 건 N,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로 가는 이런 함수를 수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이라는 자연수가 하나 주어지면 그거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AN. 그런데 수열을 나타낼 때는 여기 정의역이 그냥 자연수이고 간단한 형태의 자연수들만 다룰 거이고 이런 AN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괄호 열고 AN이라는 표현 대신에 A 아래 첨자로 N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열을 AN이란 함수 값들이 모여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수열을 표현해 주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라면 다음으로 시그마라는 기호는 i가 1번부터 n번까지 갈 때 ai 이런 식의 기호로 써주면 이 시그마가 그리스 문자 s에 해당되고 그 s를 택한 이유는 영어의 합, 썸을 나타내는 기호로 그리스 문자 s를 택한 겁니다.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i를 1번부터 n번까지 돌리면서 계산되는 수열의 값들 a1, a2 이렇게 해서 an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해서 얻어지는 걸 저 시그마 기호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예요. 자, 우리가 미분이나 적분이나 선형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수열의 합도 선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또 B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둘 다 수열이에요. 여기에 KL이라는 이런 실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수열을 K와 L이라는 상수로 1차 결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K배의 AI 플러스 L배의 BI. 그러면 AI랑 BI를 K라는 개수, L이라는 개수를 이용해서 1차 결합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결합해준 걸 시그마 i가 1번부터 n번까지 더하면 다 더하면 결국 덧셈에 대해 교환 법칙 이런 것들을 써서 순서를 바꾸고 다시 다 묶어주면 시그마 AI i가 1번부터 n번까지 a들 따로 더하고 시그마 BI i가 1번부터 n번까지 b들 따로 더하고 a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k배 플러스 b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l배
해서 걔네들을 더해주면 이렇게 1차 결합된 수열의 합과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합 시그마 기호도 선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많이 할 텐데 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경우에 시그마 기호들을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서 암기해서 활용을 하죠. 시그마 공식들. 네, 그래서 요 AI라는 또는 BI라는 수열들이 I에 대한 어떤 다항식꼴로 주어져 있다면 다항식꼴이라면 1차 결합을 이용해서 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하고 나서 남는 수열이 I가 1번부터 N번까지 만약 I 자체들을 다 더하라 그러면 1, 2, 3, 4, 5, 6에서 N까지 더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더한 건 요 N이 끝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2분의 N 플러스 1로 고쳐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I의 1차항의 합이죠. 또 2차항이 되면 I가 1번부터 N번까지 I의 제곱을 다 더하라 라고 하면 이건 6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이런 걸로 표시가 됩니다. 또 만약에 I의 3승을 더하라. I가 3승까지만 해보죠. 1번부터 N번까지 3승을 다 더하라 라고 하면 이게 재밌게도 아까 I의 1차항들을 더한 2분의 N 플러스 1 요거를 전체를 제곱해주면 3승의 합을 표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공식들 어떻게 유도하죠? 어떻게 증명했죠? 이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덧셈을 n번까지 더한 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n을 한 칸 키워서 하나 더 더하면 그러면 요 식에 n이 n 플러스 1로 바뀐 그런 공식이 성립된다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이런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구분구적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네.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분구적법. 영어로는 쿼드러처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자, 함수 f가 어떤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실수, 그런데 r 플러스라는 건 양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양의 값을 가지는 그런 함수 f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부터 여기 b까지. 자, 그럴 때 요거로 둘러싸인 이런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영역 R이라는 건 x, y 2차원 평면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x가 a부터 b까지 그리고 y는 0부터 fx까지. 그래서 이거로 둘러싸인 영역, 이 영역이 이제 R이라는 영역이고 이거의 넓이 area of R, 이게 R의 넓이입니다.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네,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얘를 잘게 잘라가지고 그 값을 계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구간 A부터 B까지 이 구간을 n등분을 할 거예요. n등분. 그러면 여기가 A라는 값이 있었고 B라는 값이 있었는데 A라는 값이 있었고 B라는 값이 있었는데 n등분을 해서 이걸 x0, x1 이렇게 해서 xn까지 B가 xn이 되게 이렇게 등분이라는 뜻은 또 같게 나눈다는 뜻이죠. 같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얘가 x0였다면 이제 x1, x2 이렇게 해서 얘가 xn이 되게 그렇게 나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각각의 구간을 각 소구간을 직사각형으로 근사해보자
라는 게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직사각형으로 근사시킬 수 있느냐? 네. 자, 여기 이 부분의 면적들을 전부 잘게 이렇게 잘랐다고 합시다. 잘랐는데 생각이 쉽게 함수 f가 증가함수라고 일단 가정해봐요. 함수 f가 증가함수라고 가정해봐요. 증가함수면은 각각 소구간에서 왼쪽 점하고 오른쪽 점하고 비교했을 때 왼쪽에서 값이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xi가 있고 i-1이 있을 때 이 왼쪽 점에서 값을 계산하면 이런 사각형이 얻어집니다. 이런 사각형이 얻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 점에서 높이를 측정해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사각형을 계산해 보면 이런 사각형이 얻어지고 그게 요 노란색 사각형들을 전부 다 더하면 그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f의 시그마 i를 1번부터 n번까지 더할 건데 f 곱하기 델타 x. 이 델타 x는 지금 등분했을 때 한 칸의 크기입니다. 델타 x는 xi 마이너스 x의 i 마이너스 1, 한 칸의 크기. 또는 여기서는 등분했다 그랬으니까 전체 b-a를 n으로 나눠준 게 델타 x죠. 그래서 여기 델타 x가 이 작은 사각형들의 밑변입니다. 밑변의 길이입니다. 그때 높이를 어디서 측정할 거냐? 높이를 x, i, 마이너스 1, i번째 구간의 높이를 왼쪽 점에서 측정한 겁니다. 또 반대로 이 구간의 값을 시그마 i가 1번부터 n번까지 f 델타 x를 할 건데 여기 이 값을 x의 i 구간의 오른쪽 점에서 측정을 하면 그럼 이 구간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 할 때 높이를 오른쪽 점에서 여기서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높이를 오른쪽 점에서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증가함수라고 한 경우에 오른쪽 점에서 측정을 하면 값이 더 커집니다. 이게 영역 아래 외접하는 바깥쪽에서 만나는 그런 사각형들의 집합입니다. 얘는 영역 R 안에 들어가는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실제 우리가 찾고 싶은 AR 영역의 넓이라는 건 이 사이에 끼어 있을 겁니다. 이 사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로 n을 무한대로 극한을 취하면 그래서 이 구간을 점점점 잘게 자르면 자, 여기서 가정인데 if limit 시그마 i가 1번부터 n번까지 f의 x i 마이너스 1 왼쪽 점을 가지고 계산한 이 합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또 시그마 i가 1번부터 n번까지 f의 xi 오른쪽 점을 높이로 해가지고 델타 x 해서 만든 이 합. 이 두 개의 리밋이 둘 다 존재하고 만약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스퀴즈 렘마라는 게 있었죠. 그죠? 아래쪽에 있는 것과 위쪽에 있는 게 두 개가 같은 대로 수렴하면 이 값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이 값도 동일한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으면 이 영역의 넓이 AR도 수렴하는 극한 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 값 또는 값이 같으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걸 취해도 되겠죠. 이게 저 구간의 넓이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넓이를 계산할 때 사용했었던 구분구적법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정적분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분구적법을 할 때 사용했었던 개념들에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question 1이 구간을 꼭 등분을 해야 되느냐?
사실 등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또 함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보죠. 구간 A부터 B까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죠. 그럴 때 이걸 구분구조법을 써서 면적을 아래쪽에 면적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함수가 변화가 심한 데는 잘게 잘라줘야 되겠지만 함수의 변화가 없는 데는 그냥 한 통으로 잘라줘도 더 이상 자를 필요 없습니다. 윗변 곱하기 높이 하면 그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나눌 때 꼭 등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구간을 잘게 나누는데 밑변 길이를 알았고 곱하기 높이를 해서 그걸 이제 근사적으로 넓이를 측정할 때 높이 측정은 어떤 점에서 해야 되느냐? 어떤 점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F의 구간 XI 왼쪽 점 또는 오른쪽 점 어느 점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왼쪽 점, 오른쪽 점 대신에 가령 2분의 fxi 마이너스 f 플러스 xi 즉 구간의 중점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높이를 어느 점에서 측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적분을 좀 엄밀하게 정의해 보면 자, 먼저 함수가 a부터 b까지 해서 r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할 게 먼저 유계를 가정할 거예요. 유계라는 건 함수값이 무한대로 날아가는, 무한대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일단 제외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there exists large m이 있어서 무지 큰 값 어떤 m이 있어서 임의의 x 정의역 a, b 안에 들어가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 fx의 절대값이 이 m을 넘지는 못한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m 플러스 m으로 딱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먼저 가정을 할 거고 그 다음 구간을 나눌 건데 이게 먼저 유계라는 성질을 가정할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라지 P로 쓸 거예요. 라지 P는 구간 A부터 B까지 이 구간의 분할 또는 파티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파티션이 뭐냐? 구간을 잘게 나누는데 등분은 하지 않더라도 순서는 지켜서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라는 건 A에서부터 시작해서 A를 X0로 두고 여기서부터 X1, X2 이렇게 커져서 XN이 B가 되는 그래서 전체 이런 구간이 있으면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이 있으면 여기를 꼭 등분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는 잘게 자르고 어디는 듬성듬성 자르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는 숫자들을 X0, X1, X2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서 XN까지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잘라준 걸 분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중에 여기 어디 XI-1이 있고 XI가 있으면 그 사이의 간격, 이 사이 간격이 이제 구간들마다 다 똑같지 않죠. 구간들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델타 X 하나로 표현할 수는 없고 델타 XI 그래서 XI-XI-1 이 사이의 간격을 델타 XI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P의 절대값이라고 쓴 게 이게 분할의 크기입니다. 분할의 크기. 네, 분할의 크기는 뭘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면 이거는 맥시멈 델타 XI가 여기 한 칸의 크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 한 칸의 크기들을 재서 그 중에 i가 1번부터 n번까지 중에서 구간의 크기가 제일 큰 걸 그걸 분할의 크기로 부르겠습니다. 만약에 분할의 크기를 0으로 보낸다라는 건 큰 구간이 남아 있으면 걔를 점점 더 잘게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함수값을 어디서 측정하느냐, 왼쪽 구간의 왼쪽 점에서 측정하느냐, 오른쪽 점에서 측정하느냐라고 그랬는데 그 함수값을 측정하는 점을 그냥 표본점이라고 부를게요. 표본점은 xi의 바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점이 있으면
표본점이 있으면 표본점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xi-1에서부터 xi라는 i번째 구간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왼쪽 점, 오른쪽 점, 가운데 점 상관없습니다. 또는 각각 구간들마다 선택하는 위치가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왼쪽에서 선택하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오른쪽에서 선택하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중점에서 선택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표본점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그 다음 그걸 가지고 합을 할 건데 네. R, P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네, 이 RP라는 게 표현하는 바는 시그마 i가 1번부터 n번까지 갈 거고 F의 xi 바 이게 i번째 구간에 들어있는 표본점이었습니다. 표본점에서 높이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델타 xi i번째 구간의 길이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사각형 넓이를 하나 계산해서 그걸 더한 겁니다. 이렇게 더한 거 이걸 리만 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한 가지 여기 지금 아래쪽에 쓴 P라는 건 요 분할 이야기합니다. 분할이라는 게 구간을 어떻게 잘랐는지 구간을 자른 그 구조가 저 분할 P라는 거에 들어있죠. 구간의 정보가 뿐만 아니라 여기 xi의 바라는 표본점이 있었는데 각각의 구간들마다 높이를 측정하는 그 위치를 xi의 바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리만 합은 이게 리만 합이라고 해서 고정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구간 픽을 정해놓고 리만 합을 계산했다고 해서 리만 합이 하나의 값으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 표본점을 어디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사실 무한히 많은 종류의 리만 합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표본점 xi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 다른 리만 합들이 존재해요. 무한히 많은 표본점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자유로우니까 무한히 많은 리만 합들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어떻게 적분을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리만 적분. 리만 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가정. 굉장히 큰 가정인데 if 자, 분할 P 절대값이라고 쓴 게 분할의 크기를 나타냈었습니다. 분할의 크기를 0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분할에서 제일 큰 구간을 점점 잘게 자르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도록 이렇게 잘게 잘랐어요. 자, 이거일 때 자, 여기서 무지 강한 가정을 할 건데 어떤 가정이냐? 리만 합이 표본점을 선택하는 데 따라서 무수히 많은 종류의 리만 합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많은 리만 합들이 분할의 크기를 0으로 보내면 이 모든 리만 합들이 합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일정한 값. 가령 예를 들어 A 이거로 수렴하면 사실 무지 강한 조건이죠. 리만 합들이 무한히 많은 리만 합들이 있는데 분할을 잘게 자르면 모든 리만 합들이 다 동일한 대로 수렴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 이 정도 센 조건을 만족하면 그럼 적분 가능하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F는 적분, 물론 정적분을 이야기합니다. 적분, 정적분 가능하고 그때 적분을 fx를 dx로 적분할 건데 a부터 b까지 이게 정적분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렇죠? 부정적분 기호에서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표현해 줬어요. 이게 a, 요거 수렴하는 극한값으로 수렴한다. 리만 합들이 수렴하는 값을 정적분으로 이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죠.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엄청 강한 가정을 썼는데 모든 리만 합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실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함수가 많이 있느냐? 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연속함수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해서 우리가 적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속함수가 되면 함수의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을 결국 나타내게 됩니다. 심지어 불연속점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함수가 여기서 이런 불연속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불연속점이 있어도 부정속점 왼쪽 구간 따로 넓이 계산하고 오른쪽 구간 따로 넓이 계산하면 이 부분 더해서 불연속 함수라도 적분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상황을 확정을 하면 불연속이 뭐 유한계 10개, 100개 있더라도 여전히 적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이 불가능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이 불연속한, 무지막지하게 불연속한 그런 함수들 중에는 이제 적분이 안 되는 함수들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다루는 불연속이 몇 개쯤 있는 그런 함수들은 전부 다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연결하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네, 우리 수학 과목을 배우다 보면 어떤 과목의 기본 정리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정리라는 뜻입니다.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뭐냐? 네, Fundamental Theorem,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f라는 함수가 어떤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정의된 그런 연속 함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large f라고 하는 건 f의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니까 large f를 미분하면 small f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계산해 주면 저 정의는 리만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죠. 이게 뭐냐면 large fx에다가 부정적분에다가 이렇게 브래킷을 해서 a부터 b까지. 네, 요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large f 안에 b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large f 안에 a를 집어넣어서 그 차를 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매일 쓰던 적분 계산을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쓰는 공식이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를 만큼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굉장히 신기해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신기할까요? 여기 좌변은 정적분입니다. 정적분. 우변은 똑같이 적분이라고 불렀지만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그 기원이 전혀 다릅니다. 정적분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넓이를 계산하는,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분무적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고 그 개념을 확장시켜서 리만 적분으로 정의된 게 이 좌변이었습니다. 우변은 부정적분이라는 게 사실은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역도함수예요. 역도함수. 미분을 역으로 해서 얻어진 그런 함수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대입한 게 그게 정적분, 구분무적법으로 정의된 정적분이랑 일치하더라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그런 성질이죠.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간 A부터 B까지의 분할을 잡습니다. 분할 P를 구간 A는 X0, X1 이렇게 잘라서 XN이 B가 되도록 이렇게 구간을 잘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미적분학 기본 정리의 우변을 살펴보도록 하죠. F의 B 마이너스 F의 A. 네, 이건 FB가 FXN이었고 FA가 F의 X0였었습니다. 그죠? 여기 구간에 지금 X0에서부터 X1 이렇게 해서 XN까지 시작점이 A, 끝점이 B인 이런 분할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의 끝점에서의 값과 시작점에서의 값의 차이, 그 차이를 이렇게 쓴 건데 이걸 F의 XI 마이너스 F의 XI 마이너스 1 각 구간들마다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이걸 다 시그마로 더했다 칩시다. i가 1번부터 n번까지. 그러면 i가 1일 때 fx1 빼기 fx0, i가 2가 되면 fx2 빼기 fx1. 그래서 x1에서 함수값이 플러스로 한 번, 마이너스로 한 번 나타납니다. 그죠? 이걸 다 전개해서 중간에 보면 다 지워져 버리고 결국 구간이 시작될 때 i가 1일 때 보면 마이너스 fx0만 남고
i가 n일 때는 fxn 하나만 딱 남습니다. 즉 이런 형태만 딱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정적분의 양 끝점에서 함수값의 차이를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분할들마다 함수값의 증분을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걸 누적하면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함수값의 차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걸 이용해서 요 각각의 구간들마다 이 값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걸 시그마 i가 1번부터 n번까지 바뀌는데 요 i번째 항 하나하나를 f의 xi 바 곱하기 델타 xi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건 왜 그러냐면 구간 xi-1과 xi라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구간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죠. xi-1, xi라는 작은 구간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여기서 f, 라지 f라는 함수가 있었죠. 이거의 평균값 정리를 쓰겠습니다. 평균값 정리. 물론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죠. 평균값 정리. 자,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라지 f의 xi 마이너스 f의 xi 마이너스 1 이걸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게 xi 마이너스 1과 xi 요 구간에서 라지 f라는 함수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값 정리가 이야기하는 바는 어떤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이 있으면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가지는, 같은 변화율을 가지는,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그런 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exist C 이 구간 xi-1에서부터 xi라는 구간에서 c라는 값이 존재하는데 어떤? 요 값이 f, 라지 f 프라임의 c와 같아지는. 근데 라지 f를 미분한 게 스몰 f입니다. 스몰 f의 c입니다. 그죠? 요게 평균값 정리고 이 평균값 정리를 구간 i번째 구간들마다 써야 되니까 사실은 요 C가 구간들마다 하나씩 다 나오는 겁니다. i번째 구간에 나오는 요 C를 X의 I 바 표본값 얘를 X의 I 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부분, 요 식을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느냐? f의 xi 마이너스 f의 xi 마이너스 1. 요 함수값 라지 f의 증분을 요 지금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입니다. 라지 f의 증분이 이게 뭐랑 같으냐면 f의 xi 바 표본값에서 계산한 f 값, 스몰 f의 값이랑 분모에 있는 게 이게 델타 xi였었습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델타 xi.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들어있는 xi 바라는 게 평균값 정리에서 얻어진 그 c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자, 이게 분할을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그 분할들마다 전부 이런 표본값을 하나를 표현을 해서 표본값을 하나를 가지고 결국 라지 f의 b 빼기 fb, fa라는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라지 f의 b 빼기 라지 f의 a라는 건 이렇게 표현된 이 식에서 분할의 크기를 0으로 그렇게 극한을 보내도 이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분할의 크기를 0으로 극한을 보내도 이 식 시그마 i가 1번부터 n번까지 스몰 f의 xi 바 표본값에서 높이를 측정하고 xi 바 델타 xi 밑변의 높이를 곱해서 얻어진 요 값이 이 부정적분의 차로 표현된 값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만 적분, 정적분을 리만 적분으로 정의한 fx를 dx로 a부터 b까지 적분한 정적분의 정의였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값이 부정적분의 차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제에다가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적용해 보면, 가령 예를 들어 4x 마이너스 6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걸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먼저 부정적분하고, 부정적분하면 이 2배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배 x 3승 이런 거일 겁니다. 네, 그걸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값을 측정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2니까 0이네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여기다가 2 플러스 2네요. 이렇게 해서 숫자들을 정리해주면 그런 부정적분의 값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 덧붙여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선형성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 F와 B, G가 구간 A부터 B까지 여기에서 정적분 가능, 그리고 K와 L이라는 그런 개수들이 있으면 fx와 gx를 k배, l배 해서 더해준, 이게 두 함수의 1차 결합이라는 겁니다. 1차 결합을 해서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1차 결합을 한 거에 정적분을 계산하면 그건 각각을 따로따로 정적분을 하고, 그러니까 fx dx를 a부터 b까지, 또 gx를 a부터 b까지 따로따로 적분한 다음에 얘를 k배, 얘를 l배 해서 더해준 것과 같다. 네, 이게 뭐였죠?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선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분과 마찬가지로 정적분도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다음으로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적분은 적분의 구간,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적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수 f가 a부터 c까지라는 구간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만약 a, c 끝점 사이에 중간에 어떤 다른 점 b가 하나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a부터 c까지 전체 구간에서 fx dx 적분을 계산한 건 a부터 b까지 적분을 먼저 계산하고 플러스 이어서 b부터 c까지 적분을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의미는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로 봤을 때 a부터 c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b라는 점이 있으면 a부터 b까지 면적 따로 계산해주고 b부터 c까지 면적 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전체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이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써서 부정적분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이게 라지 F C 마이너스 라지 F의 A가 될 거고, 얘는 라지 F의 B 마이너스 라지 F의 A, 거기다가 플러스 라지 FC 마이너스 라지 FB니까 중간에 B를 넣어도 예전에 이렇게 지워져 버리고 원래 좌변에 있는 저런 정적분의 값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어떤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취한 다음에 위쪽 값을 대입하고 빼기 아래쪽 값을 대입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정적분에서 아래 위, 위쪽 아래쪽 순서가 바뀌면 음의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즉 여기서 C부터 B까지 fx dx를 취하면 B부터 C까지 fx dx 적분한 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윗끝과 아래끝이 바뀌면 정적분의 값이 반대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적분의 범위가 꼭 증가하는 순서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여기가 A고 C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있더라도 A부터 C까지 적분은 여기 A부터 C까지 적분이죠. A부터 C까지 적분은
먼저 A부터 B까지 적분을 다 한 거, A부터 B까지 전체 적분을 다 하고, 그 다음 다시 B부터 C까지 거꾸로 적분을 해오면 두 번째 요 면적이 음수가 돼서 빼지게 되죠. 그래서 A부터 C까지 적분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조건은 이런 관계식은 굳이 A, B, C가 이런 순서대로 놓여 있지 않더라도 이 가정이 없더라도 여전히 성립하는 그런 성질이 되겠어요. 네. 또 정적분이 만족하는 다른 중요한 성질로서 가령 두 함수가 있을 때 F와 G가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여기에서 적분 가능하다고 해요. 적분 가능한데 두 함수 간에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함수 값에 대소관계가 있으면 정적분 사이에도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라는 거예요. A부터 B까지 F를 정적분을 해주면 작거나 같다. A부터 B까지 더 큰 함수를 적분해 준 것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죠? 함수 값의 높이가 더 크니까 그거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도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또는 리만 합의 각각의 항들 사이에 이런 부등호가 성립되니까 부등호는 시그마로 더해도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될 거고 극한을 취해도 그대로 부등호가 유지되니까 적분 사이에도 이런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적분의 위끝을 독립변수로 봤을 때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정적분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가령 함수 f가 a부터 b까지 라는 구간에서 실수로 가는 그런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는 정적분을 할 수 있죠. 네, 그럴 때 구간 a부터 b 사이에 어떤 점 x를 가지고 왔을 때 이런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 나갈 건데 그 중에 여기 어디 x가 있습니다. 적분을 a부터 x까지만 할 거예요. x까지만. 그래서 함수를 gx라는 걸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a부터 x까지 f. 자, 우리가 보통 여기를 fx, dx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x를 여기 위 끝을 나타내는 변수로 써버렸으니까 여기 적분의 함수를 나타내는 피적분 함수의 변수는 다른 이름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ft, dt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g라는 것도 역시 함수예요. 어떤 함수냐면 a부터 b까지 요 x가 a부터 b까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서 x가 정해지면 이제 a부터 x 여기까지 적분해서 얻어지는 그 값을 대응시켜주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생각하느냐? 이 함수가 가지는 재밌는 성질이 자, f가 조건을 다시 적도록 할게요. a부터 b까지 해서 실수로 가는 그런 연속 함수입니다. 네, 그럴 때 요 gx 또는 그걸 그냥 그대로 다 써볼게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gx라고 썼었던 이 함수를 이거를 통째로 g라는 함수를 통째로 미분을 할 거예요. 라이프니츠의 기호를 쓰면 d dx로 미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하면 이게 다른 값이 아니라 f의 x가 그냥 얻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증명의 아이디어만 살펴보도록 하죠. 증명의 아이디어만 살펴보면, 네, 이게 지금 좌변 이렇게 써놓은 게 G'X입니다. G'X. 네, G'X는 다시 쓰면 리밋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데 델타 X분의 G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G의 X. 네, 이게 G'X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gx가 a에서부터 시작해서 x까지 적분을 한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g의 x 플러스 델타 x는 뭔가요? 여기서부터 델타 x만큼 갈 거예요. 델타 x만큼 가서
A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만큼 적분할 거예요. 아까보다 조금 더 넓게 적분했죠. 그죠? 조금 더 넓게 적분했어요. 그런데 여기 분모는 델타 X 요 간격이고 요 분자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요 분자에 해당되는 게 요 면적의 차이예요. 요 부분, 요 차이. 그죠? 자, 요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요 부분에서 델타G라는 게 요 G라는 함수의 증분입니다. 그죠? 요 부분의 면적을 델타G라고 쓰면 이건 거의 뭐에 해당되느냐면 fx 곱하기 델타 x에 해당돼요. 그죠? 밑변이 델타 x, 그리고 높이가 여기 x에서 높이를 측정한 거예요. 물론 요 구간 안에 어떤 점에서 측정해도 연속 함수니까 비슷한 값을 가질 거예요. 구간을 우리는 점점 작게 할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랑 같으냐면 리밋 그 b가 요가 델타 x분의 델타 g가 fx로 가까이 가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증명의 아이디어예요. 이걸 이용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함수가 3t-1이라는 함수를 dt 적분을 했어요. 0부터 그냥 x라고 하면 너무 좀 문제가 쉬우니까 x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된 이런 함수를 ddx로 이렇게 미분해 보라. 이게 무엇일까?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x의 제곱을 다른 변수 u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0부터 u까지 3t-1의 dt라는 이런 함수를 dd u가 아니고 x로 미분하라는 뜻이었었어요. x로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라는 거죠. 자, 어떤 함수를, 이 전체가 하나의 함수고 u의 함수고 또는 그 u가 x에 대한 함수고, 그럴 때 그걸 x로 미분하라라고 하면 먼저 이 함수 0부터 u까지 3t-1 dt라는 이 함수를 먼저 du로 미분하고 u로 먼저 미분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dx분의 du,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을 사용한 거죠. 그죠? 이 함수를 du로 한번 미분하고 그 u를 x로 다시 미분했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따르면 이 du랑 du가 사라지면 좌변이랑 같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u로 미분하면 요 위끝 u라는 변수로 미분하면 얘를 이 자리에 대입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u-1이 될 거고, 뒷부분은 u, x제곱을 x로 미분하면 뒷부분은 2x가 될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답을 이렇게 써놓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u라는 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입했었던 변수고 원래 문제에는 u가 없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도입했던 변수는 x제곱이라는 걸로 다시 바꿔 써서 원래 문제에 있던 변수로 표현을 해줘야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위끝에 따라서 변하는 정적분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미분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적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 계산의 보조 수법들인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치환적분입니다. 우리가 부정적분에서도 치환적분을 살펴봤던 것처럼 정적분에서도 치환적분을 할 수 있는데, 네, F는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고 또 다른 함수 G는 G 자체가 연속일 뿐만 아니라 G를 미분할 수 있고 미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연속입니다. 미분을 할 수 있고 미분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미분한 것도 연속이 되는 그런 좋은 함수가 있으면 자, 적분을 할 건데요. F 안에 GX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G'X가 곱해져 있어요. 이런 걸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GX라는 걸 다른 변수, 예를 들어 U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이걸 FU를 DU로 적분한 걸로 바꾸고, 단 그때 이 적분의 범위 A부터 B까지라는 범위가 GA에서부터 GB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더라라는 게 정적분의 치환적분 방법입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왜 그러냐? 지금 라지 F의 부정적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라지 F는 스몰 f의 부정적분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한 부정적분 또는 부정적분에 대한 치환적분 공식이 뭐였었냐면 F 안에 GX가 들어있고 거기에 G'X가 있으면 이건 요 GX를 하나의 변수로 치환을 해서 라지 F 안에 GX가 들어있는 이런 꼴로 그 부정적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GX를 U로 이렇게 치환을 해요. 자, 그럴 때 dx분의 du는 G'X 이렇게 표현된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라이프니츠 표기법인데, 라이프니츠 표기법이 편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적분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dx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du는 G'X에다가 dx가 곱해져 있는 이런 관계로 이렇게 고쳐 써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G'X dx라는 부분, 이 부분이 du 하나로 바뀔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 안에 GX가 들어있고 거기다가 G'X dx라는 걸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그거의 부정적분 라지 F에 GX를 넣고 이 함수를 A부터 B까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브래킷 노테이션의 의미는 함수 안에 먼저 위쪽 값을 대입하고 빼기 F의 F of G의 아래쪽 값을 집어넣어서 그 차를 보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자, 이건 라지 F 그냥 이 자리를 U라고 쓰면 FU라는 함수를 GB에서 먼저 측정하고 빼기 GA에서 측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FU DU를 적분해서 만들어진 그 부정적분에다가 GA와 GA부터 GB까지 이 함수를 그냥 적분해 준 것과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적분의 치환적분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du라는 걸 G'X dx로 고쳤을 수 있고, 그때 윗끝 아래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함수의 정적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전체의 제곱, 이것 분의 x 더하기 1의 dx라는 정적분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요 안에 들어있는 분모의 제곱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하나의 변수 u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럴 때 du는 사실 dx분의 du는 얘를 미분한 건데 dx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얘를 미분해서 2x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dx 또는 2배의 x 더하기 1의 dx 이런 걸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한다고 하면 분모에 있는 요 안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의 변수 u로 치환했다는 뜻입니다. 그거의 제곱이에요. 네, 그것분에 여기 x 플러스 1 곱하기 dx, 여기 있는 분자랑 오른쪽에 있는 dx랑 합쳐서 사실 그거에 2배를 해야지 du니까 이 부분은 2분의 1의 du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다 치환을 하면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의 du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환해주면 그 적분의 범위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자, x가 원래는 범위가 0부터 1까지 변했어요.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이제 u의 범위를 구해야 되죠. x가 0이면 u는 6에서부터, x가 1이면 u는 9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했을 때 적분의 범위는 6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이건 2분의 1이 있고, 정적분을 하면, 먼저 부정적분하면 이게 u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승을 부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u의 마이너스 1승, u의 마이너스 u분의 1 이런 꼴이죠. 이걸 6부터 9까지 그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을 정리해 주면 원하는 적분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함수가 짝함수 또는 홀함수인 경우에 원점 중심으로 대칭인 구간에서의 적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죠. 네, 함수 f가 구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 이런 시메트릭한 구간에서 정의된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이고, 얘가 적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런 대칭적인 구간에서 적분을 할 때, 네, 뭐 복잡한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히 f가 짝함수인 경우, 짝함수라는 건 f 안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의 x와 동일한 그런 값을 갖는다는 뜻이죠. f의 마이너스 x가 fx랑 같은, 네, 그런 경우에는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짝함수라는 게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넓이를 적분을 계산하려면 0부터 a까지 fx dx 반쪽만 계산해서 그걸 2배 해주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로 만약 f가 홀함수면, 홀함수라는 뜻은 f 안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fx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왼쪽이랑 오른쪽이 서로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넓이라고 했지만 함수의 값이 음수가 되면 요 정적분은 높이가 음수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죠. 그럴 때는 왼쪽 적분과 오른쪽 적분이 서로 상쇄돼서 홀함수를 대칭인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대칭인 구간에서 적분하면 그 값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0입니다. 그렇죠? 실제 홀함수나 짝함수가 아닌 함수들도 많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적분 함수가 적당히 홀함수 또는 짝함수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x 곱하기 사인 4승 x, 여기에 플러스 x의 3승 마이너스 x의 4승, 자, 이런 함수를 dx 적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원점에 대해 대칭인 구간이고, 그때 각각의 함수들, 세 개의 함수가 지금 연결이 되어 더해져 있는데 그 각각의 적분들을 따로따로 계산해 주면 되죠. 먼저 첫 번째 항을 보면 원래 sin x는 홀함수지만 4승을 해버려서 x 안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짝함수예요. 그런데 앞에 또 홀함수가 하나 더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홀함수입니다. 그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요. 또 x의 3승도 x를 마이너스 x로 바뀌면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홀함수입니다. 그런데 x의 4승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짝함수예요. 그래서 홀함수, 짝함수를 적분할 때 홀함수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할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마이너스 하나 꺼내고, 네, 짝함수, 마이너스를 꺼냈으면 짝함수는 0부터 2까지 x의 4승 dx를 적분한 다음에 그걸 2배 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